안녕하세요 여러분. 무역아카데미 소식 알림이 아이작입니다. 네, 강사에게 듣는 생생한 수출 이야기. 오늘은 우리 아카데미 강사이신 김정한 대표님을 모시고 즐겁고 유익한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공이 무역이고요. 무역학을 전공을 한 후에 지금까지 26년 동안 이제 무역인으로서 무역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첫 직장은 롯데캐년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제 상품기획, 수입 제품에 대한 상품기획을 했었었는데 그 이후에 일본으로 이제 건너가서 15년 동안 거주하면서 현지 기업에 취직을 해서 수출입 업무를 담당을 하거나 현재는 이제 현지에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수출입 업무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현재는 UNK 상사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식품이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원료, 그다음에 화장품, 생활잡화라든가 이런 이제 다양한 아이템들을 이제 수출입을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좀 특이하긴 하지만 트레이드 스쿨이라는 회사에서는 이제 온라인 마케팅 담당 이사를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온라인 마케팅의 이제 B2C, B2B 요런 이제 온라인 마케팅에 대해서 컨설팅과 교육 업무를 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다양한 품목을 지금 네. 다뤄주고 계신데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제가 다양한 아이템들을 취급을 해서 많은 얘기들을 들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이제 한정적인 관계로 제가 최근에 이제 메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식품이라고 한다면 뭔가 자동차, 반도체 이런 거보다는 수출입이 좀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식품과 관련해서도 특별히 막 주의하고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식품이 이제 마트에 가서 물건을 사시거나 하시게 되면 가격대가 그렇게 비싸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이 수출입을 하시는 업체분들은 소자본으로 이제 수출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낮다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근데 막상 이제 수출입을 하시다 보면 이게 이제 품목 분류에 따라서 요건 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이제 구비 서류의 종류들도 달라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들어가게 되는 원재료 이제 성분이 되겠죠. 이 성분에 따라서 이게 식품이 되기도 하고 의약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기사항 안에 효능 효과를 넣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의 차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할랄 같은 인증을 받아야 되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면 품목 등록을 한다든가 검역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최초 1회 수입 식품의 경우에는 정미 검사를 한다든가 하는 다양한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하지 않고 무역을 진행을 하시게 되면 통관을 못 하신다든가 아니면 폐기 처분을 당하신다든가 하는 그러한 이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입 장벽이 높은 아이템이 식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많은 걸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일반 식품인데 네. 외국에 수출하려고 했더니 그게 의약품이다.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제가 일례를 하나를 들어드리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먹는 이제 칡냉면이라고 하는 이제 냉면이 있어요. 근데 네. 이 냉면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그러면 일본에서는 칡이라고 하는 성분 자체가 의약품 원료로 분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칡이 들어가면 냉면이 의약품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식품의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제 제조 공정도나 원료 배합표, 그다음에 커머셜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BL만 있으면 통관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면 그 이외에 다양한 서류들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현재 품목 등록도 돼야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원재료라든가 제조 공정들을 사전에 철저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칡냉면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수출을 못하는 건가요? 식품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의약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칡냉면의 경우에는 칡을 빼서 다른 냉면으로 바꿔서 수출한다든가 하는 이런 이제 작업들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재미있는데 네. 교수님께서 일본 쪽으로 워낙 식품 수출을 많이 하셨으니까 네. 조금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만 더 들려주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제가 갑자기 이제 저희 일본에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바이어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 생들기름이라고 하는 아이템을 좀 구매하고 싶다. 그래서 생들기름. 네, 그걸 좀 오퍼를 넣어달라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금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국내에서는 생들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들이 이제 비빔밥이라든가 국에 들어가는 조미료로서 뭐 그렇죠. 활용이 되잖아요. 근데 건강기능식품 바이어가 이걸 왜 요구를 하는가 상당히 궁금해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지 시장 조사를 해보고 국내 시장 조사를 해봤더니 현지에서는 특정 방송에서 이게 알파리놀렌산이라고 하는 특정 성분이 많이 함유된 식물로서 이게 이제 방송을 한번 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지에 있는 이제 수입 바이어들이 이 생들기름을 찾기 위해서 사방으로 수험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일반 식품이 아닌 이제 건강기능식품 쪽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맞는 이 패키징이라든가 그다음에 품질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맞춰서 생산을 해야 되는데 국내에는 생들기름이라는 제품을 제조하시는 업체들이 많지가 않아서 상당히 처음에는 애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여곡절을 겪어서 좋은 업체를 찾아가지고 저희가 약 한 달 보름 만에 수출을 했었는데 상당히 빨리 수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수입했던 업체가 상당히 많은 제품들을 판매를 해서요. 상당히 재미있는 얘기지만 생들기름이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이제 드러그스토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이런 거를 진열해서 판매하는 이런 매장에 납품이 된 적이 있습니다. 약으로 그게 판매가 된다. 약으로 판매가 됩니다. 재밌는 어이가 얘기네요. 없는 이제 이런 내용들도 있는 거죠. 식품 관련된 사항들이 참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군요. 네. 이게 지금 일본을 대표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들었는데 네. 뭐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할 때도 네. 똑같은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뭐 이게 이제 저희가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마다 이런 규정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 조사를 통해서 해당 국가의 그런 요건 사항들을 확인하지 않으면 언제는 이게 이제 식품이 될 수 있지만 뭐 다른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 또는 이 건강기능식품이라고 하는 품목 분류 자체가 없는 나라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수출입할 때는 상당히 주의가 이제 요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잘 알아보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수출 초보 기업들께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식품이 왠지 진입 자명이 낮아 보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많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다 알고 수출을 하셔야 리스크가 없이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뭐 어떤 거를 공부하면 좋을까요? 이게 좀 자세한 스토리 뭐 이런 에피소드 같은 경우에는 이 무역 아카데미 강좌 중에서 식품 수출입 길라잡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수강을 하시게 되면 좀 더 자세한 이론과 이제 실무 사례를 만나보실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론뿐만이 아니라 수강생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수님을 직접 뵙고 또 사례도 듣고 컨설팅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군요. 네, 맞습니다. 참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식품에 대해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는데요. 생각보다도 식품이 굉장히 고려할 사항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영상 보시고 식품 수출하시는 분들께서는 주의사항들 꼼꼼히 챙겨서 리스크 없이 수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저희 다음에 또 유익하고 즐거운 얘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